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신차를 구매해야 할지, 중고차를 사야 할지, 가격대는 또 어느 정도가 좋을지. 한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에 6명은 첫 차로 중고차를 선택한다고 해요.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소비자의 선택도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어떤 차를 사야 잘 사는 건지 잘 판단이 서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전문 크리에이터 중카TV 안흥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을 낙이자 중카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흥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딜 봐야 되지? 원보고 인사하시면 되고요. 와, 에너지가 엄청 좋으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네. 흥도님, 네네. 흥이 많으신가? 흥이 굉장히 많죠. 흥할 흥에 비출도, 네, 흥하여 비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헤드라이터를 비추듯이. 알겠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안흥도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 이제 공지사항 있죠. 영화표 이벤트 바뀌었습니다. 생방송 퀴즈 이벤트, 다시 보기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넘긴다. 안흥도 씨와 함께 중고차 관련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좋은 차, 나쁜 차, 수상한 차, 중고차 대 신차.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요즘 첫 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를 많이 사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살짝 드렸는데 요즘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비싸다. 네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이제 신차급 중고차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보다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네. 죄송합니다. 긴장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이제 반도체 문제. 반도체 문제로 이제 출고 지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해외 수출로 판매하는 금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륜의 팰리세이드, 신차급 팰리세이드 차량이 4,500에 수출로 나간다. 이런 차량들이 이제 있으면은 신차가가 거의 한 4,300에서 4,40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중고차 딜러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일단은 딜러 전산에 올려가지고 손님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로는 4,500에 보낼 수 있고 일단은 4,600, 700에 올려놨으니 한두 달 정도 이제 있어 보다가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안 팔리면은 그때 해외 수출로 보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신차급 중고차 가격이 이제 신차 대비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차급 중고차라는 게 어떤 게 기준이 신차급 중고차인가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요. 예를 들어서 키로수가 한 1,000km 미만, 1,000km 미만 이런 차량들이 해외 수출로 이제 비싼 금액에 팔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중고차가 좀 더 신차급 중고차, 어쨌든 신차도 아닌데도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또 있을 건데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신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의 장점이 무엇냐고 물어보면은 당장 와가지고 결제만 하게 되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게 중고차의 묘미거든요.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인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어쨌든 원하는 차를 구매해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신차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법. 차를 이제 만약에 중고로 팔고 싶다. 네네. 그럼 사실 타다가 어느 시점 정도에 팔면 좋을지 약간 그 감가상각 기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길수로 안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팔면 그래도 조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지가 우선 궁금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체인지가 돼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조금 권유를 드리는 게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대 사셔야 되는지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한 4년 정도 지난 보증이 남은 차량을 좀 구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인해 가지고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세상 모든 물건의 금액은 매겨지는데 저희가 신차가 나오고 이제 장기 렌트 차량들로 많이 4년 정도를 이용하세요. 그때 당시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수요는 똑같지만 이제 경매장으로 이제 장기 렌트 차량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공급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금액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파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아셔가지고 한 3년이나 한 2년 정도 됐을 때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증이 남아 있는 게 어떤 포인트인 거군요. 예. 근데 차를 구입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네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소비자분들이 네. 중고차를 내가 정당한 금액을 내고 이제 사러 왔는데 사기를 당하면 어떡할까? 속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왜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말로는 이제 성능 기록부라든지 사고 이력이라든지 좀 많이 비교를 해보고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사고 체크, 뭐 판금 체크, 뭐 누유라든지 침수 이력은 이런 건 없는지라고 뭐 말로는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1대1로 지금 강의를 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장 꿀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냥 믿고 중고차 매장에 오셔가지고 네. 차를 거래하고 이제 차를 가져가시기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 이게 중고차 계약서는 나라에서 나오는 관인 계약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특약사항에다가 100% 침수차일 시 100% 환불, 아니면은 성능 기록부랑 사고 이력이 다를 시 100% 환불 같은 이런 특약사항을 좀 적는다고 하게 되면은 도움이 이거는 되겠네요.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효력이 있다 보니까 어어. 사기당할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실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해요. 만약에 딱 계약서 쓰러 갔어요. 네네. 특약사항 넣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딜러분이 이러면 좀 곤란하십니다. 그런 딜러는 좀 믿고 걸으시는 게 좀 믿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걸으면 됩니까? 저는 100% 써드리거든요. 약간 초롱이 같은 예. 누군지 아세요? 그럼요. 예. 혹시 이거 갑자기 떠오르냐 질문인데 네네네. 그런 영화 속의 그런 초롱이 같은 캐릭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좀 딜러분께서 입장에서 어떻게 그 영화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옛날 허위 딜러들의 행동을 너무나도 정당하게,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영상에 그런 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이제 중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좀 초반에 어떻게 키웠냐면은 그런 허위 딜러분들로 좀 변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싸게 사는 방법, 중고차 소개 리뷰 이런 영상보다는 그런 이제 허위 매물 딜러들을 좀 따라하면서 인기를 좀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허위 딜러 이렇게 이런 특약 넣자고 했을 때 피하시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나쁜 딜러도 여전히 많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라든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는 차에 자신이 있다면은 이거를 안 써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특약사항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어떻게든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장치가 될 수 있으니. 네네. 최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허위 매물인데 허위 매물. 네네네. 이거 진짜 직접 가서 봐도 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너무나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 람보르기니, 1000만 원짜리 말이 안 벤츠 되죠. 신형 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매물을 보고 가져가지고 허위 매물을 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는 않습니다. 이 사기는 뭔가 사람의 좀 욕심을 좀 이용한 그런 사기여가지고 아예 없앨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 서칭 중에 야 이거는 진짜 로또다. 이건 나만 아는 특급 비밀이다. 왜 신형 벤츠를 1억 주고 사? 나는 여기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매물들은 99%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러야죠. 예. 예를 들면은 어떤 거랑 좀 비유를 하시면 편하냐면은 저희가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1억이다. 24평, 34평 국민 평수가 1억이다 하면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죠. 이렇게 왜 부동산은 이렇게 안 믿는데 이렇게 네. 중고차는 잘 믿으시는지. 믿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사실은. 100번 허위 딜러들 사기꾼들이 네. 잘못한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중고차 시세에 관심을 가지고 좀 쳐다보면은 이런 사기는 좀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싸요. 애매하죠. 네네. 그래서 애매해요. 그 가격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애매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좀 그거를 이제 중고차 업계에서는 아대차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대차요? 옛날에는 허위 매물, 100% 누가 봐도 이거는 허위 매물인데 네. 단속이 하도 심하니까 네. 시세보다 한 200만 원, 300만 원 애매하게 좀 저렴하게 올려가지고 네. 손님을 이렇게 끈 다음에 네. 이 차는 지금 뭐 공업사에 있습니다. 이 차는 뭐가 문제입니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하는 이거 사기 방법이 좀 있거든요. 베테랑에 나오는 그런 식인가요? 예, 베테랑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베테랑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 예. 그런 걸 아대차라고 부릅니까? 아대차라고 부르는데 이 사기 피해도 많이들 당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허위 매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보러 왔는데 일단은 차 보러 가기 전에 계약금을 받아놓고 말도 안 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닌 그 아대 차량은 사기는 정말 100번 나쁘지만 그나마 좀 있는 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대차 사기꾼들도 아직까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차 팔고 사는 것도 진짜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게 거금을 주고 뭔가를 사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딜러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분 아니면 한 달에 몇 분 이렇게 오시는 이제 주기적으로 와주시는 고객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당사자들은 평생에 차를 몇 번이나 바꾸겠어요. 맞아요. 적게는 뭐 한 3번, 많게는 뭐 한 10번 정도 바꿀 건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을 저를 믿고 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 악용하는 좀 이제 허위 매물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적인 딜러들은 같은 딜러라고 표현하지가 않고 그냥 사기꾼이다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만 내 차를 팔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 가격을 얻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네네네. 그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딜러마다 가격을 좀 다르게 책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맞습니다. 둘러봐야 됩니까? 많이 둘러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저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에게 좀 진심을 다해가지고 물어봐라. 저희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좀 간을 보려고 전화를 하신 건지 정말로 판매하시려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건지 확 전화 한 3분이면은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안흥도입니다, 중카TV 안흥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다짜고짜 안녕하세요라든지 그런 인사말도 없이 제 차 얼마예요? 그러면은 네? 제 차 얼마냐고요? 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네 차가 내가 뭔 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차가 내 차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고 네. 싶은데 네네. 뭐 일이다 보니 대면하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사실. 도저히 중카님을 대면하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내 차가 얼마야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전화로는 잘 모르고 하시는군요. 네 차야 내 차인지 내가 뭔 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제 일이다 보니 네 고객님 차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면은 여기서 이제 네. 본인이 좀 진심을 다해가지고 저에게 말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정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서로 예의를 좀 지켜주면서 전화를 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 차를 제가 최고가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괜히 이렇게 언짢게 행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냥 간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언짢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서비스직이다 보니 허허허 웃더라도 그냥 매입 잡기 싫다, 이 차 매입해주기 싫다라는 생각이 사람인지라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간 보는 전화들만 오다가 정말 고객님 한 분이 친절하게 이제 전화를 처음부터 기분 좋게 해주시면은 사람인지라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심을 다해라. 그리고 내 차를 팔 때 조금 이제 눈탱이를 안 당하고 나중에 부담감가를 안 당하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딜러에게 말을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0분이면 9분이 자동차의 상태를 속이고 판매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게 업이지 않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대충 보면은 이제 교환이 어디가 됐는지 뭐 시운전 한 바퀴 해보면은 미션이 튕기는지 안 튕기는지 누유가 있는 점인지 다 보이는데 그냥 뭐 멀쩡합니다라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감가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감가를 안 하게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 저희 같이 조금 이제 정상적인 거래로 이제 매입을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가끔 이제 어떤 직종이든 물을 흘리는 좀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을 건 다음에 차를 일단 가져갑니다. 예, 고객님한테는 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근데 차를 가져간 이후에 되게 말을 바꾸는 거죠. 상태가 어떻네요, 뭐 어떻네요, 감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은 뭐 어디 교환이 있고 어디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한 10만 원, 50만 원이면은 감가가 충분한데 그렇게 좀 부당 감가를 당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차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차가 나한테 있고 계약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도 못 무르고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차를 팔 때 최소한의 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카센터 가서 리프트를 한번 띄워보고 이제 카센터 사장님한테 내 차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어디를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딜러에게 사고 유무라든지 그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안 깎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나중에 그 일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끌려다닐 바에는 일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딜러와 함께 상의를 하는 게 좋겠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앱들이 이제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앱 같은 걸로 많이 확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의존해서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허위 입찰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중고차 매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끌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원포인트 중고차 구매 가이드. 중고차 구입하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중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신차를 구매하지 않고 중고차를 사는 이유가 신차 대비 좀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하시려고 가성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차 대비 좀 얼마가 감가되었느냐, 지금 사면 앞으로는 좀 얼마 정도가 감가될 것 같느냐, 이 부분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년 정도 지난 보증이 남은 그런 차량들을 조금 구매를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좀 이득이고 4년. 4년의 보증 기간 남은 차량을 좀 구매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좀 가성비가 있고요. 네. 아예 그냥 보증이 끝난 다음에 한 12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장기 렌트 매물들이 좀 많이 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금액이 많이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데 보증이 끝나면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 기간 끝난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셔라.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고 싶으면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굳이 12만 킬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8만 킬로, 10만 킬로 정도 된 차량들이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차량을 좀 타다 보면은 하체 잡소리라든지 조금 소모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에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내 차에서 막 굉음이 들리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당장 내가 한 12만 킬로 때 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정도 때 그냥 중고차 매장에 넘기든가 아니면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때 이제 수리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한 보증 기간 끝나고 12만 킬로 정도 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아예 기름만 넣고 탈 수 있는 차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중고차고 이제 신차 대비 엄청난 금액이 감가된 차량을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수리비는 좀 생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딜러 이런 분들을 믿고 걸어라. 특약 같은 거 껴달라는데 싫다 그런 분들은 믿고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또 어떤 딜러들을 좀 저희가 이건 위험시 논대라고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범죄도시 3에 나오는 이제 초롱이의 의상과 이제 문신을 한 그런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직인데. 특정 너무 외모 이렇게 외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비스직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좀 지켜야 예의를 되지 지켜야 않습니까? 되니까. 이제 옷이 뭐 형광색 반바지에다가 뭐 명품 뭐 배꼽 나오는 티셔츠에다가 뭐 문신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거는 서비스직인데 기본적인 예절이 없다. 그러네요. 이러한 딜러들은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이 좀 나몰라라 했다는 좀 연구 결과도 좀 있습니다. 이건 국내 최대 중고차 딜러 연구 기관인 그 중카TV에서 연구한 거니까 이거는 좀 믿고 좀 걸으시는 게 좋고요. 네. 추가로 이제 차를 보는데 차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뒤에서 막 핸드폰만 만지작만지작하는 그런 딜러들이 있어요. 그런 딜러들은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중고차 딜러 전산을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분명히 위에서 컴퓨터로 보고 왔을 때는 500만 원짜리 차량이었는데 핸드폰 클릭 몇 번이면 이걸 800만 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한 걸음 좀 빠져가지고 차량 설명은 안 하고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하고 이제 핸드폰만 만지는 좀 딜러들은 좀 피하셔라. 이런 좀 딜러들의 좀 단골 멘트가 있거든요. 네. 뭐 햄버거 목구멍에다 하나 낀 다음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카니발보다 쌍용의 뭐 코란도 트리스모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 옵션 같은 거는 많이 보지 마시고 내외관만 좀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단골 멘트가 좀 있습니다. 이 차를 보러 왔는데 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좀 팔려고 하는 올리는 예. 마틴 사러 갔다가 결국 에코스 타고 나온다는. 그렇죠. 살짝 좀 차를 바꾸면서 좀 이렇게 좀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추가로 뭐 차를 그다음에 추가로 뭐 시운전을 안 시켜주는 딜러, 카센터는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딜러, 그리고 다른 차는 좀 별로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만 좀 좋다고 하는 그런 딜러들은 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반대로 좀 어떤 딜러가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시운전은 나는 당신만 믿고 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시운전을 좀 권하는 딜러 아니면은 카센터를 가가지고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같은 거를 막 괜찮다고 하는데 막 계속 막 갈아주면서 자기가 기억에 남겨지려고 하는 딜러. 그리고 뭐 별로인 차는 별로라고 말해주는 객관적으로 좀 말하는. 예를 들면 저희 중가TV 같은 그런 딜러들이 좀 좋다고 좀 좀 볼 수가 있지요. 네. 선생님, 독백 연기하고 오신 건 아니죠? 볼보 많이 연습했습니다. 갑자기 성대모사 갑자기 또 아까 하시고 지금도 독백하듯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웃으시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하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떤 중고차 보면은 특정 색깔이 덜 팔린다던가 뭐 특정 네네. 모델이 덜 나간다 이런 소문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초록 색깔 차는 손님들이 많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차 가격이 다른 색깔에 비해 떨어진다. 네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량이라든지 네. 검정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량들이 최고고요. 아니면 흰색 단색 차량, 그다음에 검정색 단색 차량, 그다음에 주색 차량 이렇게 좀 무채색 차량들이 좀 관리하기도 쉽고 나중에 팔 때도 이제 감가가 좀 덜 되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빨간 색깔 차량이라든지 빨간 색깔도 이제 버건디색이라든지 좀 예쁜 빨강이 아니고 생빨강, 아니 생파랑 이런 연두색. 노란색 이런 차량들은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이 차를 당연히 팔려고 팔 때를 고려해서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조금 이제 좀 피하시는 게 나중에 쉽지 않죠. 되팔 때 100만 원이라도 더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건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고차 구입할 때 꼭 따져봐야 할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글자였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 이제 딱 성인이 돼서 캐피탈을 끼고 풀 할부로 외제차를 구입한 뒤 인증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네네네.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렇게 쓴소리. 제가 이제 너무 오늘 긴장이 되고 너무 긴장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머릿속에 제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제가 1분짜리 미만 영상만 찍는 이유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여기다가 좀 적어가지고 네네, 요약해서 좀 괜찮습니다.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20살, 21살 나이에 풀할부로 외제차를 생각하신 분들의 직업을 좀 대부분 좀 보면은 네. 좀 영업직에 좀 많습니다. 중고차 딜러며 뭐 핸드폰 판매, 그다음에 자산관리사. 아무튼 이 직업군의 좀 특징이 초반 한두 달간은 이제 지인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여기서들 좀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본인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어 본 거지 본인 월급이 한 500은 아닌 거거든요.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돈 진짜 잘 번다. 술 한 번 얻어먹으려고. 돈 진짜 잘 번다. 너 정도면 상위 1%야. 막 옆에서 막 띄워주니까 네. 뭔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우울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드는 생각이 진짜로 내 나이면은 상위 한 10% 안에 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이제 중고 매장에 딱 오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제 마세라티 같은 그런 차량들을 좀 보러 오셔가지고 외제차. 첫 달 월급이 꽂히자마자 왔으니까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네. 풀할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벤츠 차값, 이 BMW 차값, 마세라티 차값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취등록세는 뭐고 매도비는 뭐고 성능보험료는 뭐고 딜러 수수료는 뭐고 자동차 보험 왜 이렇게 비싸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같이 온 친구들도 막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핸들을 딱 잡아보는 순간 눈앞에 이제 성공의 상징 삼각별이 딱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거든요. 뭔가 이것 타고 바다 가가지고 헌팅할 수 있을 것 같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죠. 네, 나한테 이제 나를 버리고 이제 오빠 찾아간 그런 첫사랑도 조금 다시 꼬실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차값만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차값이 3천이면은 1,0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더 얹어가지고 4천만 원을 풀할부로 끊는다는 거죠. 근데 듣기만 해도 사실 전 직장인이다 보니까 예. 풀 할부, 전 할부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사실 차가 외제차 경우는 이제 뭐 1억, 2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네네. 그걸 할부로 갚을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나죠. 정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린 나이에는 그 판단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풀할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실감나는 연기와 함께 지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차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은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고 맞아요. 차를 샀으면 뭐 차량 뭐 유지비 같은 것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술자리면 술자리 다 찾아가. 모임이면 모임대로 다 따라가가도 네. 차를 막 엄청 자랑해. 그러다 보니까 일은 뒷전이고 이제
계속 이제 할부금 내고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면은 첫 달, 두 달째 번 돈을 이제 다 쓰고 앵꼬가 난 상황에서 이제 캐피탈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번호판 떼가기 전에 할부금 내라. 근데 여기서 그냥 차 번호판 뺏기고 반납하면 다행인 건데 여기서 차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뭐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도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막 소액 대출 받고 단기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돈 못 갚으면 뭐야. 얘네는 캐피탈 직원들이 아니고 이제 업계 형님들이 와가지고 좀 겁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을 판매를 하러 오는데 내가 살 때는 분명히 3천만 원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뭐 취등록세라든지 이전비 여유자금까지 다 엎어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3천만 원에 샀지만 기간도 조금 오래됐고 키로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입가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 지나면은 3천만 원짜리 차가 매입 가격이 한 2천만 원 초반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다 여유자금까지 받았으니까 네. 내가 내 차를 정리하고 싶은데 1천만 원을 얹어줘야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조금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네. 제발 그러지 않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퀴즈 정답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자는요. 양송이 제크님이고 정답은 뭐였죠?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풀할부로 뭐 사면 안 된다.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 중카TV 파이팅이다 이런 댓글도 많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내가 팔 땐 떨어진다 차값이. 네. 보험료도 중고차가 많이 낮다. 그러니까 좀 이득이 될 것이다. 중고차가 좋다.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는 이제 가장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꼼꼼하게 살펴서 나쁜 차, 수상한 차 말고 좋은 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